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조합은 여장부, 여장수들의 대결. 꼭 뭐 굳이 대결이어야 할 이유는 없죠. 자, 한번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 발생했고요. 지금 이제 정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셔서 의견을 또 피력하신 바도 있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징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보수적인 성격, 좀 약간 답답한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꼰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태스럽다. 그 이준석 대표가 많이 희석시켰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점은 참 좋게 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개인적인 것만 앞세워서 당을 화합시키지 못하고 위아래 잘 좀 대표로서 다독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었는데 네. 그런 걸 또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또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이 성공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보자면 국민의힘은 성공한 거였잖아요. 성공한 당에서 왜 이렇게 서로 박하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내분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분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야, 근데 첫 이제 평가는 대통령급이세요. 대통령도 수식어가 있죠. 당원으로서 안타깝다. 아, 그래요? 안타깝다. 자, 그럼 이제 당내로 넘어가서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는 지난번에 이게 실체 없는 내용으로 윤리위가 구성된 게 온당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체 없는 내용으로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한 것 같고. 네. 하여튼 팩트 체크가 안 됐으니까. 네. 안 그렇죠. 다뤘죠, 윤리위도. 성상납 의혹 자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법률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성급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 확정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걸 결론을 내렸는데 또 추후에 이제 이 법적인 판단이 달라졌을 때 그 후폭풍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걱정했던 거죠. 네.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뭐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 자체도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다루지 않았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의 소명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자,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부름 시킨 사람은 6개월이고 심부름 한 사람은 2년인데 이거 적절하냐?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노 변호사님 이렇게 돼요? 보통 주범 종범 개념으로 보면 종범이 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만약에 어떤 행위가 있고 실제 그 행위가 범죄라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정범이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와준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방조범, 교사범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상납이 있었고 성상납을 좀 무마시키고 혹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 만약에 이런 실체관계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2년이 내려진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까지 가지 않았고 아마도 실제 행위자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는 김철근 실장한테 시켰다고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고 김철근 실장도 내가 이준석 대표의 명을 받고 거기 간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사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런 글을 써주고 이렇게 한 행위 자체가 거기는 교사고 뭐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두 명의 행위자의 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안 믿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라든가 뭐 그동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거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꼭 그렇게 결백할까? 사실 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장고를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장고가 몇 달 진행이 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정 최고위원하고 같이 지금 최고위에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 그동안 상당히 조금은 이제 신중한 발언을 했는데 징계 결과가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이 대표를 징계하고 궐위시킬 것이라는 지라시도 있었다라고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 최고위원님 정말 이 혹시 뭐 윗선 어떤 세력 개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지금 뭐 이 정도 가지고 윗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여기서 윗선이라는 단어가 네. 그다음에 어떤 세력. 언론 보도 네. 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당에 계신데도.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이거에 대한 모르겠다가 답인 것 같아요.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이제 법률가로서 약간 저도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의 한 행동은 다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네. 거잖아요. 만났다, 그 자체 각서 썼다. 만났다, 각서 썼다 네. 이거는. 그렇지만 지금 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은 추정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개월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사실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네. 대표에 네.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심만으로 한 건 성급했다라고 법률가들이 보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법적 판단으로 갔을 때 그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위험해질 수 아니냐. 있다. 그러니까 성급하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긴 네, 네, 하지만 네, 네. 그런 걸로 법률가들은 대부분 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법률적인 절차나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하고 그동안 많이 논의했던 그리고 윤리위의 판단의 절차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7억 투자 각서. 자, 이른바 이제 김철근 실장이 당원권 징계 2년의 중징계를 받게 된 그 이 각서가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게 정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 윗선이 있다. 뭐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랑 그렇죠. 지금 그 언론 그렇죠. 보도에서 지금 한 곳에서 나오는 네네네.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언론 보도 자체만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맥락을 모르겠다. 네, 그러면 적어도 알게 하려면 전체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뭐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무슨 신빙성이 있다 없다 알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궐위 아까 얘기가 나와서 궐위가 되려면 이제 이 대표의 자진 사퇴밖엔 길이 없는데. 근데 잠깐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정 최고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 있고 모르는 분도 그런데 있겠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에 있었던 수업 네. 20여 차례 행동에 대한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거의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된 얘기 아닙니까? 네. 갑자기 그 얘기가 올해 1월 달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말 올해 1월 달에. 유튜브에서 주장을 했죠. 네, 그게 바로 그 단일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또 JTBC인가 어디선가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자기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 바로 직전 날까지도 네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단일화하는데 협상 카드로 쓰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카드 하나로 안철수 잡고 이준석 잡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네. 그렇게 그림을 짰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물론 네. 아무도 정확한 건 모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행위자 얘기가 나옵니다. 윗선 1, 윤석열 후보 측 뭐 인수위원에 있던 윤모 씨. 구체적으로 나오죠. 정확하게. 네네. 그다음에 윗선 2. 또 다른 윗선은 당초 윤 후보 측 캠프와 당선인 비서실 등에서 일한 윤모 씨보다 정치적 입지가 훨씬 높은 인물. 이렇게 말하면서 JTBC에서는 그 배우 인물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알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같이 이렇게 바깥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최고위원회처럼 내부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 좀 짐작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타임 하필이면 그 타임에 그리고 그때는 한창 서로 뭐 안 하겠다 뭐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런 얘기 한창 나올 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왜 그때
그 시기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네.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제 정치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시겠지만 그 안에 결국은 이제 권력 투쟁, 쟁취를 향한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에 수긍을 하게 된 그렇죠. 단초가 있다. 사실 뭐 그날 마지막 토론이 끝나고 절대 단일화 안 할 것 같았는데 새벽 사이에 단일화가 됐잖아요. 자,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측의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윤안 단일화의 7억 각서 활용 주장은 허무맹랑한 음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돼서 권위 이 대표직이 아예 그냥 비워지려면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밖엔 길이 없는데 지금 주말 포함해서 사흘째 침묵 모드예요. 혹시 정최고 의원님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 의중 좀 확인되셨습니까? 그 금요일 날 이제 그 윤리 결정 나고 나서 나오고 오후에 우리가 원내대표실에서 그 회의를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 사무처로부터 어떻게 이제 그 유권해석 당원 당규 네.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사고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체제 원내대표 직무대행체제로 간다라는 거를 이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지금 저희는 사실 지금 지도부로서는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빨리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처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최고위에서. 그러면 그 결론을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통화를 하셨죠? 네. 아니요, 만났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이제 그 회의 내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직접 대면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충분히 이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사무처 유권 해석도 얘기해주고 다 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답은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리셨잖아요. 네네네. 그 집중해라 누명을 벗는 거에. 그리고 무슨 가처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한테 했죠. 전달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든 우리는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그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6개월 동안 심기일전하고 그다음에 돌아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 거죠. 네, 네. 전달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자숙 모드 아니냐. 그 한 가지 살짝 여쭤보면 6개월 후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대표직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일단 그 유권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직무만 6개월 정지된다. 네.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냥 뭐 비대위 형태로 안 가고 그냥 거리된 상태에서 직무대행만 하시고 아무것도 그러면은 현상을 바꾸지 않고 대표가 올 때까지 6개월. 기다린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당원 당규상으로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권 해석상 우리 사무처 전당대회 열 수도 없고 거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왜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막 움직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버스를 대절하시고.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등 뭐 나경원 전 의원 조금 중진들이 이 징계 받아들여라 이렇게 공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업보라는 표현도 썼는데 자, 그러면 노 변호사님 지금 6개월 동안 당대표 직무가 정지돼 있고 6개월 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 대표 업보 뭘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때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었나요? 그때? 예전 바른미래당 시절에. 그때 손학규 대표를 보고 그렇게 내려가라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허수아비 당대표 내지는 당에 도움이 안 되는 당대표 내지는 뭐 이런 당대표라면서 당신이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지금 너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누가 네 편이냐 막 이런 얘기인 거 아닌가 싶고 좀 더 커라. 그러니까 좀 더 큰 사고를 해라. 좀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좀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양쪽의 입장을 보면 한쪽은 스스로 커라. 좀 자숙도 하면서 커라 이건데. 그렇죠. 아까 SNS 저희가 올린 거 노래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 노래. 좀 자랄 나무를 베어서 못 자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담긴 것 같아서. 밟고 있다고 좀 주장하고 한쪽은 커라 스스로 한쪽은 키워줘라.
자르지 말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에서 이거 임시 전당대회 개최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기 전당대회로 2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당규정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정책위원님 일단은 불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전대? 오늘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라든가 그 의원들한테 그 사무처가 다 검토한 그 내용을 그 페이퍼로 다 만들었거든요. 서류로. 근데 그걸 아마 전부 다 보내서 아마 읽어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또 다른 혼란을 만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용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아무튼 그 정부, 새로운 정부, 대통령을 좀 도와줘라. 집권 여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금 뭐 임시전당대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맞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단계에 지금은 충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원들도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무처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림이 흘러간다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날려버림으로써 국민의힘이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실 이렇게 시끄럽게 비토한 세력이나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본인은 지금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애매하고.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당대회도 안 하고 뭐 새로 뽑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냥 빈 상태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놨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이득이 있을까요? 있느냐, 무슨 실익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얘기는 누군가가 마치 이걸 그림을 악구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기획자가 있다고 보시는 시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획자가 없다면 사실은 모든 게 기획자가 없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누구도 제기됐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숙제를 말하자면 점수를 받아놓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올해 1월 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역사를 요구하는 당에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게 경고의 종류가 그러니까 그 징계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경고도 있고 다운권 정지 뭐 징계 너무 많았잖아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당대표를 윤리위에서 그 당원권 정지를 한다라는 것조차 사실은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초유의 사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당이 혼란스럽게 과연 윤리위가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긴 좀 어려웠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 정도 압박이면 사퇴할 것이다. 근데 사퇴하지 않으므로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가버렸는데요. 민주당도 다뤄야 됩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SNS가 주말 사이 화제가 돼서 조금만 더 해도 떼요. 노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 해달라는 건데. 조금만 더 해도 떼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 본인을 지지하는 2030 개혁의 개딸들에게 밭가리라고 보통 하는데요. 밭가리 지지자들에게 당원 이제 가입시키는 그런 운동을 말하죠. 해달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서 당원을 많이 가입시켜주세요. 이런 말을 이제 그들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것 같아요. 귀여운 식의 표현. 근데 저는 좀 이런 말을 말해서 너무 민망하고. 노 변호사님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스타일은 정말 아닙니다. 왜 귀엽게 봐주세요. 정책 의원님 귀엽게 봐주시고. 두 분한테 제가 따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라디오에서 민망해서. 자, 이재명 의원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말이다. 자, 당원 가입 독려하는 이유.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도 당원 독려했거든요. 정책 의원님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 이재명 의원이 그 전당대회 나갈 게 뭐 이제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그리고 뭐 이거는 선거 하나 마나 뭐 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라서요. 그래요.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렇다. 자, 결정적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 주셨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이재명 의원 지난 주말에는 이제 광주에 방문했습니다. 이재명과 위로 걸음 이런 대규모 행사도 열렸는데 자, 그럼 지금 정 최고위원은 단정 지으셨으니까 노 변호사님 당권 도전 당연지사입니까? 당연히 당연지사겠죠. 네. 지금 그거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의원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룰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룰 바꾸는 게 원래 처음에 이제 전준위에서 한번 나왔다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대위에서 다 뒤집어졌다가 맞아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한 이제 친명계 의원이 사실은 한 7명 정도 됐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63명으로 늘어나고 네. 6만 2천 명의 당원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원권 청구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걸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전준위 룰로 해 주십시오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게다가 또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그 권한 관련해서 좀 더 일부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보류해놨던 것까지 전부 다 가져왔거든요. 그걸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의 승리다. 친명의 승리다. 봐라. 의원들 지금 바뀐 거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나를 지지하는 이 당내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죠. 기쁘다. 네. 자, 그런데 기쁜데 지금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 출마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것이 자, 얼마 전 민주당 남성당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집 앞까지 찾아갔다. 이 의원이 그 지지층을 향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억압하는 건 동지들의 방식이 아니다. 비난을 자제해달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아까 얘기한 조금만 더 해tut대요. 이 때문에 이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진심이 뭐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정책 의원님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지선 패배 책임이 커서 출마가 안 된다면 대선과 지선을 모두 지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네, 출마 왜 되느냐? 네, 그건 출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네. 상식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박지원 위원장 말이 상식이죠. 상식인데 박지원 위원장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민주당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상식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정치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돌려서 아주 세게 치시네요. 자, 근데 그건 잘못된 분석이죠. 네. 박지원 위원장이 본인이 지선 패배 책임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라 6개월 안 됐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6개월 안 됐으니까. 잘못된 거죠. 못 나가는 건 이제 당원 당규에 한 것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겠죠.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를 이용했던 거 아니냐. 그 나를 이용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네. 그래 놓고 이용 당하고 나서는 나를 이렇게 팽시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다. 팽이라는 아니 근데 단어가. 이준석 대표하고 박지원 위원장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다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자리를 가진 거고 박지원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처럼 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측면은 또 다른 거죠. 영입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도스태핑 중단 오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지지율 하락세 보도도 계속 되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정비를 하실 때가 됐다. 저는 지금 이렇게 쉬어가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스태핑. 네,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라도 지금 좀 정리하시고 좀 참모를 잘 더 많이 보강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절제된 대통령의 말씀. 정치혁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핑계로 뭐 그렇게 코로나를 핑계로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기자들 중에 맞아요. 기자실에서. 네, 기자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니까 잠깐 멈추자. 네. 뭐 이렇게 저는 봤다고 봐요. 네네. 순수하게. 방역상. 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그 가깝게 지내지 않는 이 시간, 이 시간에 한번 이걸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는 건 좋죠. 네, 점검의 시간으로 갖는 건 좋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노영희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주간 이슈 먼데이 때로는 각설처럼 진행이 됐는데 재밌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